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번 시간에 생물 다양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 다양성 크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그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유전적 다양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적 다양성 말 그대로 뭐다? 그쵸? 유전자의 차이에서 그 차이로 인해서 생물종의 다양성이 많아진다. 다양성이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 예시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무당벌레, 그쵸? 무당벌레 등 모양. 그 다음에 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얼룩말의 줄무늬 모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돼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달팽이 껍데기. 유전적 차이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달팽이 껍데기 모양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무늬 모양이 그 달팽이 껍데기 모양이 오른쪽으로 우회전인 거가 있고 좌회전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달팽이 껍데기 모양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각각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게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나타나요. 그만큼 유전적 차이가 다양해야 성질의 차이가 다양하니까 생물종이 다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 자, 이 종다양성만 좀 잘 알아두세요. 종다양성만. 자, 이 종다양성은 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개체 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개체 수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분포에 있는지, 분포도. 개체 수랑 분포가 두 개가 높아야 돼요. 두 개다. 어느 곳 하나도 높으면 안 돼요. 분포도 높아야 되고, 개체 수도 높아야 그 개체가 종다양성이 높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지역과 나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A, B, C, D 이렇게 지역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요 가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14개체 여기가 그 다음에 2, 1, 3 2, 1,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 지역에서는 6, 5, 4, 5 예를 들어서 6, 5, 4, 5 이렇게 개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총 개체는 얼마야 그러면? 총 개체 수 다 합치면 얼마야? 5, 6, 22죠. 총 개체 수 얼마야? 5, 10, 22죠. 총 개체 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다? 나 지역이죠. 그렇죠? 그냥 고르게 분포했죠. 고르게. 여기서 고르게 분포해요. 요게 중요해요. 고르게 분포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얼마만큼 고르게 분포해 있어야지만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요 예시로 놓고 봤을 때 종다양성은 어디가 높다? 가와 나 중에 그쵸? 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봅시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자, 다양해요. 다양한 게 뭐냐면은 각각의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데가 다양하죠. 뭐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대기가 될 수도 있고 숲이 될 수도 있고 뭐 습지가 될 수 있고 다양하죠. 생물종들이 살아가는 그런 서식지가
생물체가 다양해질수록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진다. 생물종이 그만큼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서식지가 다양해질수록 이거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왜 우리가 유지를 시켜줘야 되냐면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생물 자원 때문에, 생물 자원. 이것 때문에. 생물 자원 때문에 그렇게 돼. 생물 자원.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생물체가 다양해야, 생물종들이 다양해야 우리가 의식주로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용할 때 의식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생물 자원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잘, 생물종들을 잘,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잘 보존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식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의약품의 사용. 자, 대표적으로 의약품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버드나무 껍질.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푸른곰팡이.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주목열매도 있어요. 주목열매.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요. 주목열매. 자, 버드나무 껍질로는 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아스피린이죠. 그게 그리고 아스피린을 얘기해요. 진통제와 같은. 자,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우리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항생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항생제. 우리 항생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페니실린. 대표적으로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목열매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항암제야.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암 치료제 해당되죠. 그 다음에 아까 버드나무 껍질 할 때 진통제가 아니라 해열제, 우리 열내니까 해열제 용도로 아스피린, 그다음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 푸른곰팡이, 주먹열매와 같은 항암제는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생물 자원을 잘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됐나요?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생물 유전자 자원, 이래서 유전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한다든지 휴식, 여가 활동, 관광지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생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 자원을 사용하니까 생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왜 계속해서 감소가 일어난지, 그 감소시키게 되는 원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소되는 원인이 뭔지를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서식지 파괴죠. 서식지 파괴. 두 번째로는 서식지 단편화가 있죠. 서식지 파괴는 뭐 때문이에요? 그쵸? 서식지 파괴는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런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서식지 단편화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개발로 인해서 단편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서식지 단편화가 자, 요만큼의 이제 생물들이 종들이 살아가요. 그러면은 A, B, C, D, 뭐 E, F 생물 종들이 살아가는데 서식지가 단편화가 된다는 거는 이래서 이렇게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를 개발함으로써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멈출 수는 없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늦추거나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단편화가 일어날 때 각각의 요거를 서식지를 줄어드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통로. 이 통로를 뭐다? 이게 바로 이거를 서식지 단편화를 해결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그게 바로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은 조금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나머지로 세 번째로는 무분별한 불법적인 포획과 남획이 있겠죠. 불법 포획과 불법 남획.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환경 오염.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외래종 도입. 이런 것들이 뭐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주는 원인에 해당돼요. 남획은 무분별하게 많이 야생동물들이나 이런 걸 포획하는 거, 많이. 그러니까 야생동물 자체를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주는 원인에 해당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로는 자, 이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자, 크게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인적인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쵸? 절약을 해야 되겠죠. 절약정신. 그쵸? 절약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가적인 노력. 자, 여기는 많죠. 예를 들어서 자, 법률 제정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노력, 법률 제정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어요? 생태통로 설치, 그쵸? 아까 얘기했던 생태통로 설치.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만든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한 사회적으로 그래서 법률 제정, 생태통로 설치, 국립공원 설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시켜주는 하나의 방안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국제적 노력도 봅시다. 국제적인 노력. 자, 국제적인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의 국제협약이죠. 국제협약.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람사르 협약. 요게 있고 하나는 생물 다양성 협약. 요게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잠깐만.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 협약. 요 정도? 요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요런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람사르 협약. 참고로 이 람사르 협약은 이건 뭐예요? 그렇죠? 습지보호죠. 습지보호.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은 뭐예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 이 협약에 해당되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